두 번째는 바로 까르페디엠인데, 너네들이 계획표 짜는 애들 있어? 다이어리에다가. 그 다음에 또 타이머 이거 들고 공부하는 애들 있어? 오늘 목표 8시간 이상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봐라, 계획이라는 건, 목표라는 거는 반드시 깨져. 너네 고 이때까지 생활하면서 목표 완벽하게 지킨 적 있어? 너무 뿌듯하고 그런 느낌 가진 적 없잖아. 목표나 계획은 반드시 깨져. 근데 목표나 계획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목표나 계획은 깨지는 순간 너희들의 손, 팔, 어깨, 얼굴, 가슴에 박혀.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깨지고 나면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 의욕이 떨어져. 내가 한다고 될까?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도 떨어져. 그렇게 한 2달, 한 슬럼프로 가. 그럼 이미 듣는 거잖아. 자, 고3 마인드셋. 저번 영상까지는 개학 후 내가 할 노력과 학습들이 누수 없이 쌓여서 점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조건을 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할 노력과 학습들이 나중에 수능 때까지 이어지면서 점수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심리적 조건을 할 거야. 입학하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개학하게 되면 내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관점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런 사고틀이라고 보면 돼.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학습 컨텐츠에 대해서 똑같이 n분의 1로 투자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걸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 투자량 대비 얼마나 많은 성적 향상의 효과를 내느냐,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해야 돼. 순서는 이렇게 돼. 내신이 제일 효과가 좋고, 그 다음 수능, 그 다음 논술, 그 다음 학종이야. 현실적으로 고3 어떤 특정 시점에 너희들은 이거 2개, 또는 이거 2개, 또는 얘랑 이렇게 2개나 3개가 동시에 너희들한테 부활을 내릴 거야. 그럼 너희들은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때 무조건 n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대로, 더 큰 시간을 투자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간 할당을 하고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학종, 그냥 서류만 내면 돼. 추가 학습이 없지? 물론 학종에 이게 반영됐지만 그건 여기서 부하가 이미 걸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또 지원하는 대학교에 따라서 수학이 백업만 된다면 그것을 서술화하는 다듬기용 학습만 여름방학 때부터 진행이 되면 되는 거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랑 국어가 바로 언어 논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봄부터 많이 하지. 일단 논술은 그 정도 부하가 걸리고, 수능은 제일 많이 시간을 뺏을 것처럼 보지만 내신보다 뒤지. 그 얘기가 뭐냐면, 시간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신이 앞선 거고, 실제로는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능이 더 크긴 하지. 근데 생각을 해볼까? 내신이 곧 수능이라고 내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 내신은 수능 특강이 시험범위야.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야. 얘는 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얘는 지와 얘를 동시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물론 뭐 기가, 체육, 미술 그런 내신에 할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수능과 겹치는 과목들 말이야. 국영수, 사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고3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빡세게 달린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막말로 내가 경험한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조폭도 고3 되면 수능 공부해. 그러니까 나는 뭐 물론 재종반에서 만난 거지만, 어떤 애가 이제 검정고시 보고 와서 수능 시험을 준비한다고 이제 등록을 한 거야, 단과반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조폭이 도대체 왜 수능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뭐냐면은, 내가 고졸이면은 22살 때 영장이 나와. 근데 보통 24살이나 25살 때 행동대장이 된대. 그러니까 내가 쫄병일 때 군대에 끌려갔다 돌아오면 이미 자기보다 후배들이 자보다 윗 직급에 있는 거지, 조직에서. 그럼 이제 찬밥되고 왔잖아. 그게 싫은 거야.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든 행동대장까지는 올라가 놓고 갔다 와야 된다 이거지. 근데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면 26살까지 군대를 미룰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직급 따고 나서 군대를 갈 수 있는 거야. 야, 조폭도 거의 회사 생활이더라고. 그러니까 조폭도 고3 되면 공부하는 판에, 너희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고2 때 요만큼 하니까 요 점수가 나오더라. 근데 내가 20%씩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으니까 학습량도 20% 늘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 얘기의 논리적 오류는 뭐냐면은, 경쟁하는 애들이 고2 때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걔들도 대학 못 갈까 봐 불안하고, 걔들도 실수하고 싶지 않고, 걔들도 재수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불안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해.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늘렸다고 해서 절대 대학 줄서기에서 앞순서로 올라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전혀 껍데기밖에 가치가 없는 이 단어 있잖아. 열심히 한다. 도대체 열심히 하는 게 뭐니? 이거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 있니? 이거 아무것도 의미하지 못해. 너네를 절대 변하게 하지 못해. 더 열심히 한다라는 마인드만으로는 절대 대학 줄서기에서 앞순번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절대 시간을 줄이란 뜻이 아니라 좀 늘려. 열심히 하려면 열심히 해. 다만 그 학습하는 동안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저번 영상에서 말을 했지. 요거를 밑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인 신체적 조건 말고 심리적 조건 측면에서 어떻게 요걸 만들 수 있는지 밑에서 보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요거보다 이게 너희들 머릿속에 탑재되어야 한다. 언제?
계약하기 전에 이거 강조하고,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역량이 필수다 이 말을 해놨는데, 보통 계약하고 나면 너희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꺼리들이 있을 거야. 이때 보통 애들이 하는 마인드가 뭐냐면은, 나 지금 수학 개념이 완전히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거부터 잡는 게 우선이야. 좀 미루자. 그 다음에 난 정말 그 학교 가고 싶은데 거기 수리논술 출제해. 난 문과 학생인데 어떡하지? 수리논술 일단 대비해야 되니까 영어까지 지금 공부할 시간 없어. 이런 짓 있잖아. 이건 뭐냐면 앞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바늘구멍으로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바늘구멍도 작아 죽겠는데 그걸 또 쪼개서 더 작게 만든다는 얘기야. 지금 하나하나 미루고 버리고 포기하다 보면 나중에 수시나 정시에 원서를 접수할 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손에 몇 장 안 남아. 그러면은 몇 장 안 되는 그 카드 안에서 원서 접수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1년 동안 노력한 그 전체 총 고통량에 비해서 너네가 받아드는 그 대학 전공은 비루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멀티태스킹 역량이 필수다라는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고3의 운명이다. 이것 때문에 너무 급해 보여도 요걸 미룬다거나 버린다거나 하지 마라. 그래서 미뤄도 되는 타이밍이 있고 반드시 그때 그걸 해결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고3 로드맵을 하고 있는 거잖아. 뒤에서 계속 시즌별로 이게 다 정확하게 전달이 될 거니까 그것만 지키면 돼. 그래서 정신없어. 좀 이것만 하나만 하면 정말 성적이 많이 오를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럼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걸 꼭 명심해. 이건 고3의 운명이다. 지금 요거부터 해놓자, 요거 잠깐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내 뇌가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학습 부하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나한테 유혹의 추파를 던지는 것이다. 거기에 굴복하지 마자. 이거 운명이다 어차피. 그리고 이렇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해야 될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갈 때 올 말 겨울이 되면은 너희들한테는 훨씬 더 좋고 높고 여러 장의 카드가 있게 될 거야. 그거 내가 확실히 약속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집중력을 발휘하고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마인드, 심지어 관점, 그거 한번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공부에 집중하려는 시도를 제발 하지 마라. 이거 소용없잖아. 너네 여태까지 뭐 예를 들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뭐 내일 아침 8시 40분부터 시험을 봐. 근데 지금 40페이지 남았어. 새벽 3시인데 큰일 났어. 어떡하지? 할 때 어떡하니? 빨리 읽어야 돼. 지금 이 속도로 안 돼. 이 2시간이라도 자고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읽어야지. 빨리 읽어야지. 라고 하면 빨리 읽어지니 아니면 빨리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느라고 빨리 못 읽니. 후자지. 그 다음에 정말 요즘에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내 목표도 큰데 좀 헛도는 느낌? 수능 특강을 보고 있는데 눈으로 글씨는 읽는데 글씨가 그냥 날아다녀. 착착착 감기지가 않고. 그러니까 뭔가 헛도는 느낌. 눈 따로 내 머리 따로. 그럴 때 정신 차리자. 집중해야 돼. 이런 생각 하잖아. 집중해야 돼 란다는 생각을 하면 집중이 되니 아니면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지. 후자지.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에 집중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집중을 방해한다. 오히려 공부 외의 것에 대한 관심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거 복숭아 사과 이론이야. 너희들 급식 끝나고 나서 복숭아를 후식으로 받았어. 그래서 그걸 들고 교실로 올라왔어. 근데 누가 갖다 놨는지 내 책상 위에 사과가 있어. 난 사과를 더 좋아해. 그래서 복숭아를 잡은 채로 그 사과를 잡으려고 애를 써. 그러다가 안 잡히지. 사과가 조금씩 밀리고 뻐그러지더니 결국 책상 밑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결국 못 먹어. 또 어떨 때는 재수없게 복숭아를 잡은 손으로 사과를 잡으려고 하다가 복숭아까지 놓치고 둘 다 책상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둘 다 못 먹게 되는 거지.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복숭아를 갖고 있는데 저 책상 위에 있는 사과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복숭아를 놓는 거야. 책상 위에. 그 다음에 사과를 바로 집어지지 쉽게. 그 다음 사과를 먹어. 깍대기만 남으면 버려. 그 다음 복숭아 집어들고 다시 먹어. 그럼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공부에 집중하려는 시도는 복숭아라는 음악, 연예인, 드라마, 게임, 공상 같은 거를 포기 못하는 주제에 공부까지 하겠다고 사과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둘 다 안 되는 거지. 잠시 공부 외의 것을 복숭아를 책상 위에 내려놔. 그거 복숭아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 내려놓고 사과 쉽게 집어서 먹어. 그 다음에 사과 다 먹은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대학 간 다음에 다시 복숭아 들고 먹어.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손은 하나뿐이야. 손 두 개인데요? 나머지 손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자고 싸고 씻고 휴식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손은 빼고 생각해. 공부는 어차피 한 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복숭아 사과 이론을 명심하고 공부 외의 것에 대한 관심을 하나하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려놓고 미루자. 언제? 이거 방학 때 돼야 돼. 무조건 방학 내에 이거 해놓고 계약을 해야 돼. 이거 계약한 다음에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정신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 마인드로 급하다 내일까지 해오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야. 지금 딱 탑재해놓고 계약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바로 까르페디엠인데 너네들이 계획표 짜는 애들 있어? 다이어리에다가. 그 다음에 또 타이머 이거 들고 공부하는 애들 있어? 오늘 목표 8시간 이상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봐라. 계획이라는 건 목표라는 거는 반드시 깨져. 너네 고2 때까지 생활하면서 목표 완벽하게 지킨 적 있어? 너무 뿌듯하고 그런 느낌 가진 적 없잖아. 목표나 계획은 반드시 깨져. 근데 목표나 계획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목표나 계획은 깨지는 순간 너희들의 손, 팔, 어깨, 얼굴, 가슴에 박혀.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깨지고 나면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 의욕이 떨어져. 내가 한다고 될까?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도 떨어져.
그렇게 한 2달 한 슬럼프로 가. 그럼 이미 늦는 거잖아. 그 고2 때? 고1 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고3 때 2달 날리면 끝이야. 이건 슬럼프만 유발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 순간을 즐겨라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지.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 라틴어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순간을 즐겨라 라는 용도로 쓰인 게 아니라 순간을 살아라 라는 뜻이야.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왜냐면 고대 라틴어에서 즐긴다 라는 뜻이잖아. 문제는 산다 라는 단어로 요 의미를 표현해. 그러니까 사는 게 곧 즐기는 거였나 봐. 그 시대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순간을 살아란다는 얘기 뭐냐면 너무 먼 미래 보면서 압박받지 마. 내가 먼 과거에 했던 실수나 이불킥 자꾸 생각하면서 현재에 무성의해지지 마.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면 1분 전에 내가 공상하고 게임하고 엄마 몰래 잠깐 핸드폰으로 유튜브 봤다고 해서 지금은 나는 성실한 학생일 뿐이야. 1분 전에는 쓰레기 학생이었을지 몰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뻘짓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얼른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서 다시 집중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순간순간 단위로 요 기준으로 자기 감시를 하면 이거 역시 무조건 아무리 길어도 2주 내에 엄청난 집중력의 향상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지식이라는 것은 세이빙 능력이 있고 로딩 능력이 있지. 너네가 한다는 학습은 세이빙이지. 저장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시험 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지. 아, 봤는데 보더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인데 자기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적용 문제에서 헛다리 짚고 틀린다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 이게 로딩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방법을 하면 로딩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향상되게 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 점 꼭 명심해야 돼. 또 다람쥐 얘기야 이거는. 다람쥐가 있잖아. 막 도토리를 볼따 그냥 잔뜩 저장을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살쾡이가 나타나면 깜짝 놀래갖고 도망가지. 그럼 얘는 볼따구니 저장하는 그 노동력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실제로 내가 씹어서 삼켜서 소화가 돼야 내 영양소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못한 거야 애들은. 그 1타 강사 수업 죽인데 그 강사 수학 수업 못 듣면은 수학 점수 안 오른대. 완전히 잘 정리되어 있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친구는 그거 다 봤는데 나는 똑같은 과목이긴 하지만 딴 회사 교재를 보고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이런 거 있잖아. 제발 그러지 마. 아무 의미 없어. 니네가 공부하는 거 기껏해야 19살짜리 공부하는 수험 교재야. 그게 무슨 최첨단 항공우주 기술이라고 지만 가르칠 수 있고 자기 교재에 뭐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니. 그런 거 없어. 이거 전부 다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뭐 어차피 뻔히 누구나 다 아는 강사들 사이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다 보니까 돈 주고 몰래 뒷돈 받아서 문제 사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런 거 뉴스 보고도 너희들은 이게 정해져 있고 내가 이걸 소비하지 못하면 성적이 안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열심히 볼따구니에 도토리를 저장하는 것뿐이야. 이거를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 내 점수화 돼. 즉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없다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거 보고 퍼져서 자습할 시간 없고 이거 보고 퍼져서 혼자 생각하고 적용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없다면 이건 쓰레기야. 근데 이런 게 존재하지도 않지만 명강사와 반대되는 뭐 쓰레기 강사나 꿀교재와 반대되는 쓴 교재나 뭐 그런 거를 봤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시간만 일정 시간 할당하게 된다면 무조건 성적은 올라가. 내가 그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서 월, 수, 금 이렇게 학원을 다녀. 근데 내가 일주일 통틀어서 그 수업 내용과 교재 내용을 그날이든 그 다음날이든 완벽하게 복습하고 자기화하는 단계를 거치느냐. 내가 도토리를 볼따구니에 열심히 저장하고 집에 와서 퍼지느냐 아니면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느냐. 이게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교육을 해. 솔직히 너네 학교 선생님들은 임용고시 패스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임용고시 패스 못한 사람들이야. 나도 법대 나와서 판검사 못됐으니까 이거 한 거야. 내가 판검사 됐으면 판검사 했겠지. 아니 그 교과 과목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 좋은 사람들 니네는 맨날 학교에서 보니까 허접해 보이고 막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임용고시 패스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면 충분해. 시간 뺏기거나 왔다 갔다 체력 소모하거나 정말 반대하고 싶지만 내 말 안 듣고 하더라도 이게 전제된 한도 내에서만 소화를 해달라는 거지. 그래야 성적이 이 내용을 반영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이건 성적과 무관한 노동이 될 뿐이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2월 후반까지 해야 될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됐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3평 들어가겠지? 어쨌든 이건 이미 아는 내용이지. 입시에서 정답 찾으러 다니지 마. 내신 몇 점 몇 이상이면 어디 갈 수 있어요. 뭐 학종일 때는 스펙이 어떤 게 있어야 됐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거야. 그렇다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수야. 교수 마음대로 정성평가로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교육에선 공식을 막 만들고 앉았어. 어차피 불확실한 거니까 정답 찾아서 헤매지 말고 그냥 공부해.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의 시간이 오면 빨리 결정해. 왜냐면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좋은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니고 대신에 어떤 결단을 하든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해. 너희 집에 부모님들도 부동산, 주식, 채권, 외환 이렇게 분산 투자하잖아. 하나에 몰빵했다가는 큰일 나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한번 결정했잖아? 그러면은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쭉 밀어붙여. 성과가 안 나는 듯 해도. 그래야 어느 순간
갑자기 스파크가 튀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조금 하다가 이상하네 하고 안 하고, 조금 하다가 이상하네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일관 행동하면 결국은 성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거 너네 부모님은 다 아는 영화인데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어. 거기서 나온 대사야. 빗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은 드러나지 않지. 고3 되면 힘들어. 이때 첫 번째 주의할사항은 힘들다는 얘기를 친구들이든 사촌형이든 사촌언니든 부모님이든 아무리 가깝거든 멀든 절대 하면 안 돼. 힘들다는 얘기를. 왜냐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할 게 너무 많다, 뭐든지 간에 힘들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뇌는 그걸 아웃풋 내면서도 맞아 나 힘들어 하면서 그걸 과대 해석하게 돼. 심리적으로. 그래서 절대 내색하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나는 안 힘들어야 되느냐? 아니지. 고3 때 안 힘들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한 거야. 힘들어. 공부하는 그 노동량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봐 1년 내내 품고 살아야 되는 그 불안감도 엄청난 스트레스지. 슬프면 울고, 힘들면 땡깡 부리고, 짜증내. 근데 자기 안에서 끝내. 남한테 내색하면 그게 더 커져. 너무 너희들한테 엄격하지. 대학 가면 안 그래도 돼. 하지만 올 1년도 아니네 이제. 올 딱 11개월만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상.